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태원 유족회 지금 결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 이태원 유족이 전체가 똑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극소수 그야말로 맹렬한 투사들이 있는데요. 자,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그 세월호 때는 세월호 권력이란 말이 있었죠. 그때 당시 유족들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여야의 뭐 하여튼 유력한 정치인들이 거기 앞에 가면 꼼짝을 못했어요.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당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자, 그런 세월호 유족들을 보다가 이태원 유족들도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죠. 보니까 그때와 지금은 온도차가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태원 유족들은 세월호 유족들처럼 되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태원 유족들이 사실 거칠 것 없이 정부 당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칩니다. 너희들 이런 아주 호령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이태원 유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방송사 MBC에서 이것을 이제 다뤘던데요. 이겁니다. 모욕에 포위된 분향소 이런 어떤 제목으로 뭔가 뉴스 하나를 냈던데요.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죠. 모욕에 포위된 분향소.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이태원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향소 주변에 비난 현수막을 내걸었고 확성기로 추모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하고 있다. 자, 일부 보수 단체는 결국 이제 애국 우파를 말하는 거네요. 자, 여기가 현장인데요.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입니다. 여기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북적이지만 평소에는 그야말로 그냥 뜸한 그런 곳이다. 자, 분향소를 철거하라. 분향소를 철거하라. 자, 저렇게 외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은 애국 우파 성향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냥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우리 국민들 중 일각입니다. 저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저기에 동조하거나 같은 생각을 얹어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보수단체 분향소 옆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맞불 집회라는 표현도 좀 웃기네요. 그럼 저들 분향소 저기도 집회를 열고 있다는 건데 맞불이면은. 자, 여기 보면요. 종북 사탄 정구사는 북한 가서 살아라. 저런 것도 있네요. 지금 저기서 분향소를 휘젓고 있는 게 아마 정구사인 것 같아요. 정의구현 사재단. 그 신부들도, 그리고 수녀님들도 거기 지금 상당수가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정의구현 사재단 그들이 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이태원 참사 추모자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자, 이런 현수막이 곳곳에 지금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보이네요. 신자유연대입니다. 이번에 신자유연대 아주 큰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을 또 이렇게 고소도 하고 그랬죠. 김상진 씨입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요. 신부님들이 미사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성기 앰프 그런 소리가 너무 크다. 김미정. 이게 만일이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걸렸으면 이런 발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떤 비난을 퍼붓을 겁니다. 욕을 하면서. 정부에는 강해요. 유족회들은 원래 정부 당국에는 엄청나게 강하다. 공권력 앞에서도 강해요. 때리라는 겁니다. 공권력도 그래서 유족 앞에서는 힘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소수자들 앞에서 힘을 못 하는 게 공권력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은요. 민대 민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우파 성향 국민들 이들이 나서줘야지 이제 여기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태원 주민 상인 일동. 저들이 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바로 이태원 주민들 상인들입니다. 저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은 자신들이 깝깝해져요. 참아주세요 할 수도 없고 같이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 저들이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유족회가 오히려. 그래서 유족이 지금 가장 겁내는 게 국민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 그리고 이태원의 주민들 상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꼼짝을 못할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태원 주민들 상인들도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다. 몇몇 상인들은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유족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우리 국민들이 유족회를 이제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을 그냥 대변해가지고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유족 측을 겨냥한 이런 어떤 국민의 소리죠. 직격탄입니다. 사실은 현수막이 점점 늘고 있다.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그렇죠. 슬픔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고요. 세월호와 이 이태원 같은 이런 것은 중간에 매개체인 언론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너무도 극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솔직히.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너무 심했구나. 분노의 대상을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했구나.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분노를 몰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두 사람은 이 사건하고 그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그런데도 오직 거기만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하라. 일단 요구가 사과입니다. 자, 사과하고 나면 원 스테이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 투 스테이지가 딱 기다리는 거죠. 사과하고 난 뒤 바로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과 안 할 걸로 봅니다. 뭐 하면 그 뒤가 뻔해요. 너 사과했잖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하기 힘든 저들의 공세가 또 찾아온다고 봐야죠. 신자유연대가 그리 큰 단체는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외국 우파 태극기의 이제 메인 스트림에서 같이 이제 행동을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게 너무도 노골적인 정치 행위 아닙니까? 정치라도 너무도 추악한 정치일 수도 있어요. 저들은 지금 보면 말이죠. 자신들의 평소 어떤 논조라든가 태도에 이제 비춰볼 때, 이번에 이제 그 닥터카 논란 신현영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돼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뭐 같은 몸체로 생각될 정도로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산구청장과 그 구청에 근무하는 그 안전과장입니까?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그런 어떤 경찰 라인에서도 실무 라인에서도 몇몇 또 구속이 될 겁니다.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은 그런 하부 조직에서 묻는 게 맞습니다. 바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정치예요. 그냥 정치질입니다. 그냥 정치도 아니고 정치질입니다. 그런 어떤 사태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정치질이라니까요. 그것도 질 나쁜 국가를 흔들기 위한,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수단,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유승민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들이 유족들이 저렇게 말할 때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과하는 순간, 사퇴하는 순간 잘 걸렸다는 겁니다. 잘 걸렸다. 자신들이 쳐놓은 트랩에 그냥 발을 끼워주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과하면 알았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하고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문재인 정권 때 독도 헬기 추락사고 사망 실종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뭐 이거뿐입니까? 천안함, 연평해전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올라가면은 또 뭐 6.25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서해 카페리라든가 뭐 대구 지하철 같은 이런 대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 국가 책임은 일단 1도 안 나왔어요. 세월호 때부터 이게 이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는 정치권이 좀 작심하고 그렇게 정쟁을 만들어버린 거죠. 당시 이제 현재 민주당. 정말 그 치욕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요. 삼풍 때는 없었던 게 왜 그때부터 국가 책임론이 그렇게까지 등장하면서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버렸느냐. 이건 뭐 정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형 참사와 다를 게 없어요. 사고였다니까요. 사고인데도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 사례가 바로 세월호였다. 그 이태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문재인 정권 때 대승호 화재 사고 사망 실종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자,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추모하면 안 됩니까? 이태원만 추모해야 되나요? 그러면 세월호만 추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고당한 많은 수없이 많은 수십만 수백만 그 사망자들을 추모합니다. 애도합니다.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 문재인 정권 때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아, 멋집니다. 추모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 근데 이분 얼굴을 보면요. 어떤 데는 얼굴이 그냥 기괴하게 보이잖아요. 뭐 얼룩덜룩하고 뭐 이렇게 거무튀튀한데 또 어떤 데는 얼굴이 또 매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은 너무도 섬세하고 하얀 손이더라고요. 너무도 이 손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묻힌 노동이라고는 안 해본 그런 손이더라고요. 깨끗한 이제 사진 촬영상에서 그렇게 잡혔는지 몰라도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런 사진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분 얼굴과 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얼굴은 보기에 70대인데 손은 그냥 30대, 20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인과관계가 뭐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그래요. 그 얼룩덜룩한 그 사진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깨끗한 사진 아닙니까? 이분도 좀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자, 아무튼요. 이종철 씨라고요. 현재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부에서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를 해주시고 이분들도 사람이라면 저희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물러나 주셨으면 비교적 순한 언어로 자신들의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대상이 정부였으면 절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두문자가 나왔을 겁니다. 고함이 터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같은 국민인 입장이잖아요. 그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를 못한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천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뭐 혹은 뭐 용산에서 집회를 할 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태원 유족이 무수하는 것 했고요. 자, 이번에는 21년형 최서원 6년 만에 임시석방 딸 정유라 기뻐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동아일보가 이제 기사를 냈던데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반드시 그 앞에다 국정농단 21년형 최서원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딱 박아주는데 이 동아일보는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21년형 최서원 6년 만에 임시석방 저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 고마운 일입니다. 최서원 씨가 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파 안에서도 최서원 씨에 대한 그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한동훈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히 참 난해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이번에 이제 결단에 의해 가지고 임시 석방을 했습니다. 물론 치료를 위한 건데요. 이 기사도 좀 살펴볼게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금 휠체어 지금 타고 있죠. 국중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원래 이제 66세입니다. 형 집행정지로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서원 씨 가석방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던 정유라 씨는 어제 26일 최서원 씨가 임시 석방된다는 말에 잊지 못할 하루이다. 기뻐서 눈물이 흐르네요. 라고 감격해했다고 합니다. 자, 청주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길지는 않고 1개월입니다. 최 씨는 오후 9시 40분쯤 휠체어를 타고 충북에 있는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와 별다른 언급 없이 지인의 검은색 SUV에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기간 수감 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서원 씨는 30일 척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2016년 11월 3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동안 최서원 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5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최서원 씨 본인 이름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었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이미 이어 지난 12일에도 사적 분량의 연말 특사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특별 사면에는 많이 못 미치겠죠. 이 한 달짜리 임시 석방이니까요. 자, 이번에 임시 석방은 수술을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27일엔 다시 청주 여자교도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수술에 따른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한 차례 더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런 걸 보면요, 검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꺼번에 그냥 풀어주기에는 국민 여론이 아직 이제 받쳐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서원 씨 이 건은 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자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논란이 생긴다고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되는 걸 원합니다. 그거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좌고 우면을 해야 될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한 55% 이상 가 있어야지 저런 카드도 던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감정의 문제로 보면 뭐 간단해요. 최서원이 뭔 죄가 있으라고 그냥 바로 그냥 사면 하고 복권도 시켜주고 하면 좋은데, 그 정치 영역이라는 게 또 그렇다면은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우파 안에서도 최서원을 아직 석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우리 뭐 21년형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뭐 죄가 없겠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당연히 최서원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냥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마녀처럼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걸 탁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지금 지지율이 이제 40% 초반대까지 와 있잖아요. 자, 이것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55쯤 가면은 이제 저런 것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정치력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